자, 오늘 이제 화학 파트 좀 할 건데, 이제 통합과학 책으로는 46쪽부터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과학을 좀 다 끝내려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6쪽 내용이 뭐냐면, 원소의 주기성이에요. 자, 요 파트에서 이제 책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은 하겠지만, 쌤이 조금씩 덧붙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원소랑 원자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워딩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자면, 원소는 뭐냐면 얘는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원소는 종류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알겠나? 그리고 원자는 뭐냐면 알갱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또는 뭐 입자 뭐 이런 용어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나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거 뭐죠? H2O. 물입니다. 맞나? 물은요, 수소 2개랑 뭘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이때 이게 몇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2개라고 답하셔야 돼요. 수소 하나, 산소 하나니까. 맞죠? 종류로 답해야 되는 거야. 맞죠?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림을 이제 딱 그려보자면 약간 귀엽게 이제 딱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 알갱이가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맞죠? 수소 2개, 산소 1개에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원소는 2개, 2가지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원자는 몇 개? 3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 또 뭐 어떤 그 물질들을 또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똑같긴 한데 이거 뭐죠? 이산화탄소 맞나요? 이산화탄소도 원소는 몇 가지? 2가지. 원자는 3개입니다. 답할 수 있겠죠? 어떤 분자가 나오더라도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알갱이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적어보자면, 원소는 종류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히 많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에서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 하면은 약 110종류가 됩니다. 맞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원소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맞죠? 그거 지금도 안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외우고 계시죠? 1번부터 20번까지. 수현이 외우고 있나요? 유림이 외우고 있니?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요? 저는 외우고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돼. 15번이 뭐죠?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수현이? 안 되나요? 순서대로 외워도 괜찮아요. 알겠죠? 시험 칠 때 적어놓고 하면 되니까. 1번부터. 이쁘게. 맞죠? 약 110종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20종류만 다룬다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10종류를 많은 과거의 화학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좀 배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원소의 주기성인데, 이 원소의 주기성을 가지고 노력했던 화학자들을 좀 몇 명 다뤄봅시다. 자, 누가 있죠? 사실 이게 교육과정에서 다 빠지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정 교육이 되면서 좀 기억해 주실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멘델레예프. 맞나? 맞죠? 그 다음에 모즐리. 요 두 사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았니? 요 파트?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주기율표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모즐리라는 사람은 뭐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알겠어? 요 두 사람 정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이게 기준이 좀 다른데요.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이 사람이 약 63종류,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110종류나 되는지 몰랐고 발견된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한 60종류 정도만 멘델레예프가 다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소들을 나열을 했냐면 원자량 기준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때 요 워딩 잘 봐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해.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사람은 현대의 주기율표를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이 사람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냐면요. 얘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아요. 알겠나? 양성자의 개수. 그렇죠? 근데 원자량은 뭐냐면요. 원자량은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양성자와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예요. 오케이? 요걸 기준으로 멘델레예프는 나열을 했고 모즐리는 양성자의 개수만 가지고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쌤이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자, 이왕 그릴 거 한번 물어보자. 1번부터 불러주실 분. 1번 뭐죠? 수소. 2번 뭐죠? 헬륨. 3번 리튬 맞나?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요렇게 20번까지 외워야 됩니다. 맞죠? 요렇게 외울 때 쌤이 좀 예시를 요렇게 두 개로 들어볼게. 자,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번이야.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1개예요. 맞나? 수소는 양성자가 1개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죠? 1개 돌고 있어요. 맞나? 요렇게 그 주위를 전자가 요렇게 1개 돌고 있어요. 이게 수소예요. 맞지? 자, 그 다음에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몇 개? 2개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석도 같은 극끼리 붙이려고 하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요. 이게 서로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맞죠? 이 플러스 2개를 가까이 붙여놓으면 얘네 둘도 서로 싫어해요. 멀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로서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생긴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륨부터는. 맞나? 그래서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에 그 주위를 전자가 요렇게 2개가 돌고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게 따지면 얘는 양성자 개수가 1개고 얘는 양성자 개수가 2개인데 거기에 중성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1번, 2번이거든요. 근데 원자량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무게라고 생각을 좀 하면 편한데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전자는 이 양성자 질량의 약 1000분의 1 정도 되니까 사실 거의 기별이 없어요.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0kg라고 했을 때 봤어요? 자, 얘가 그러면 얼마인 거지? 1000분의 1이면? 100g인가? 맞나? 맞죠? 뭐 100g, 100kg 입장에서 100g은 기별이 강한가? 안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없는 무게라 치고
얘 원자량을 1이라고 하면 맞죠? 얘 원자량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예요. 맞나? 이렇게 원자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1, 얘는 4, 그 다음에 리튬부터는 이게 또 중성자 개수가 랜덤이에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잖아. 그치? 근데 양성자는 3개인데 중성자는 또 4개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그 중성자 개수가 랜덤이다 보니까 원자량이 막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 얘는 12고, 얘는 14고, 얘는 16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수소는 1인데 얘는 4네. 이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가지 않을까? 막 이런 추측을 막 했어요. 멘델레예프는. 막 그래서 뭐 어떤 원소 사이에 막 빈칸을 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였죠. 맞지? 왜냐면 이 중성자 개수가 랜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하다 보면은 이게 무분별하게 규칙성 없이 배열이 된다는 뜻이죠. 맞지? 그래서 모질리는 뭐로만 이제 뭐를 기준으로만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 양성자의 개수로만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딱 편해지는 거야. 수소는 양성자 몇 개? 1개.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딱 떨어지는 거죠. 베릴륨은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나?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시험에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저 워딩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듣겠나요?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주기랑 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나? 자, 여기다 좀 적어드릴까? 주기율표는 주기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나? 지금 현재 이 110 종류의 원소를 쭉 주기율표로 나열했을 때 총 몇 주기까지 있냐면 여러분들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로선을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그리고 족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기로는 1쪽부터 몇 쪽까지? 그렇지. 18쪽까지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쌤이 저기다 작성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자. 혹시 유림아 여기 한번 공부해봤어? 거기서 해봤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주기는 가로선이라 했어.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주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냐면 여기가 몇 주기겠어요? 4주기입니다. 괜찮나?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오케이? 그리고 세로선을 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1족, 여기가 몇 족? 2족, 여기가 몇 족? 3족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맞죠? 3족이 아니고 13족이 돼요. 맞나?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주기율표 47쪽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알겠지만 3족부터 12족까지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여기를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화학 관련 과를 가면 대학교에서 배울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거기 쭉 생략하고 2족 다음에 몇 족이다? 13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 그리고 여기가 14, 15, 16, 17 그리고 여기가 몇 족? 18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 그래서 몇 주기 몇 족 하면은 원소가 딱 나와주면은 사실 좋아요. 맞지? 뭐 예를 들어서 3주기 2족 하면은 마그네슘이 나와줘야 되고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소가 몇 주기 몇 족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나? 자, 그러면 이 주기랑 족의 조금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렸던 거 다시 그려보면 수소는 양성자 1개에 전자 1개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뭐 한번 그려볼까? 탄소 한번 그려볼까요?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 6번. 맞나요? 6번.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도 6개 있어요. 맞아? 그래서 원자량이 12입니다. 얘는 몇 주기예요? 탄소는? 2주기예요. 맞나? 이때 주기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전자 껍질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예요. 요렇게, 요렇게. 맞죠? 이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가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가득 찼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워야 되는 거야. 맞지? 하나, 둘, 셋, 4개. 괜찮나요? 이렇게 채워야 되고. 자, 그러면 3주기 나트륨도 한번 해볼까? 3주기 나트륨은 어떻게 되죠? 원자번호 몇 번? 11번. 맞나요? 얘는 중성자 개수는 몰라 됩니다. 중성자 개수는 쌤도 안 외우고 있어. 요거는. 자, 얘는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죠. 하나, 둘, 서 이렇게 있겠다. 맞나? 자,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 들어갑니다. 맞나?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몇 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면 가득 차요. 맞나? 그러면 지금 여기 2개 찾고 여기 8개 찼으니까 10개 찾죠? 하나 더 채워야 되잖아. 맞지? 어디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를 더 채우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주기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때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4주기다 전자 껍질이 몇 개? 4개. 2주기다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얘는 전자 껍질 수랑 똑같습니다. 괜찮나?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 수랑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족은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족은 원자가 전자수 내지는 최외곽 전자수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해요. 오케이? 자, 무슨 뜻이냐? 수소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1번 껍질이잖아. 맞죠? 얘 지금 전자 제일 바깥쪽에 몇 개 들고 있어? 1개 들고 있어요. 맞나? 그래서 1쪽이야. 맞죠? 그리고 탄소는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들고 있죠? 4개 들고 있어. 맞아? 그래서 14족이에요. 괜찮나? 이거 이해되겠어? 유림 이해되니? 나트륨은 몇 쪽이야? 1쪽이잖아. 그래서 제일 바깥쪽 3번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1개 있는 거야. 맞죠? 왜?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8개 채우고 여기 너무 쉽나요? 그래서 이해되죠? 이제 1쪽 됩니다. 그러면 답할 수 있어야겠죠. 칼슘은 제일 바깥쪽 전자 개수가 몇 개겠어요? 2개인 거야. 맞죠? 염소는요? 7개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네온은 8개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약간 디테일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랑 얘랑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원자가 전자수도 제일 바깥쪽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도 제일 바깥쪽 전자수야.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말을 쓰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18쪽 원소에 대해서 조금 개수가 달라요. 최외곽 전자수는 말 그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예요. 맞아? 그래서 18쪽의 경우 얘는 8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 최외곽 전자수 18쪽 8개입니다. 근데 이 18쪽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라고 하냐면 얘는
0개라고 합니다. 알아듣겠니? 나머지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18쪽만 달라. 원자과 전자수는 18쪽에 한해서는 0개, 최외곽 전자수는 8개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화학 결합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얘네들은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굉장히 안정해, 이런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쪽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0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차이 이해되겠나? 요거 굉장히 사소하지만 가끔씩 요걸로 낚는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로 잘 낚아요. 학교 과학 선생님 혹시 몇 살인가요? 젊으신가요? 30대야? 젊으시구나. 그래요? 날 잘 모릅니까? 하긴 생각해보면 쌤도 과학쌤 날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족은 그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아들었지? 이거 지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가서 책은 페이지는 그냥 두고 여기다 바로 설명해 봅시다. 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특징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잘 외워 봅시다.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금속이 뭐고 금속이 아닌 것들, 비금속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금속쌤이 딱 표현해 드릴게요. 요렇게가 금속입니다. 요게 금속.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요게 아닌 것들은 뭐겠어? 비금속이야. 맞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비금속을 이제 비금속을 또 둘로 나눠서 붕소랑 규소, 얘네 둘을 뭐라고 하냐면, 비금속은 비금속인데 금속의 성질도 일부 띠고 있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거든요.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얘네들은 뭐다? 비금속이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금속 쉽게 외우는 방법. 륨 들어가면 금속이에요. 맞나? 이 뭐야? 리튬 맞죠? 얘 뭐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륨 들어가면 금속. 칼륨 맞나? 알루미늄 맞죠? 륨 들어가면 금속이고. 쌤, 헬륨은 금속 아닌데요? 얘만 따로 외우세요. 알겠죠? 헬륨이어도 얘는 이제 기체입니다. 그렇죠? 금속이 아니야. 여러분들 헬륨가스 마셔봤나요? 마셔봤어요? 어떻게 되죠?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바뀐단 말이야. 알았어. 목소리가 바뀌죠? 그렇지?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가 바뀐단 말이야. 자, 아무튼 요렇게 7가지가 금속이고 이제 나머지는 비금속으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금속과 비금속 살며시 다뤄보겠습니다. 금속은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딱 7개 이렇게 존재하고요. 금속의 특징하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금속 하면은 약간 직관적인 이미지가 있잖아. 맞죠? 몇 개 적어볼까? 대부분 고체 아닙니까? 맞죠?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맞죠? 그러면 늘 예외를 외워주셔야겠죠? 맞나?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있어요. 맞죠? 누구죠? 수은입니다. 맞나요?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은 수은은 액체입니다. 수은은 액체.
그래서 수은 원자 기호까지 적어주면 수은은 Hg 이렇게 적거든요. Hg 수은. 수은 어디다 써먹죠, 얘들아? 잘 알고 있나요, 수은? 수은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온도계 과학 실험실 온도계 있나요? 온도계 그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액체 알죠? 그게 수은이에요. 그래서 온도 바뀌면 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금속 특징하면 뭐죠? 광택이 있죠, 맞나?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의 전달을 잘해 못해? 그렇죠, 전달 잘합니다. 맞죠? 열과 전기의 전달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속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100만 볼트 꽂으면 사람이 이제 죽겠죠. 맞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걸로 금속을 내려치면 금속은 깨져 아니면은 막 휘고 접히고 눌려져요. 금속이 깨지는 건 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맞나? 얘를 뭐 프라이팬 같은 거를 큰 힘으로 꽉 내려치면 얘가 휘지 깨지진 않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금속의 특징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펴지거나 뽑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순우리말을 많이 써서 이제 쌤이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적었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한자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펴짐성은 다른 말로 전성이라고 하고 뽑힘성은 다른 말로 연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혹시 학교에서 순우리말로 했어? 한자로 했어? 아직 여기 안 했나요? 여기 시험 보면 맞죠? 어, 그래? 씨, 갑자기 걱정되는데? 시험 보면 이거 너 아닌데 하고 있으면 좀 문제잖아. 했죠? 어, 순우리말로 했나? 없었어? 뭘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열 전달을 잘한다. 전기 전달 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넘치게 알려주고 있나, 지금? 좋습니다. 자, 비금속은 대부분 상온에서 뭐죠? 그렇지. 상온에서 기체 또는 뭐라고?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맞죠? 근데 딱 유일하게 하나가 상온에서 액체인 게 있어. 맞나? 얘도 하나 딱 외워줘야 돼요. 상온에서 액체인 애 누구죠? 브로민. 맞나요? 네. 브로민이라는 친구는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괜찮나? 브로민은 BR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금속의 성질과는 반대겠죠. 기체 또는 고체인데 얘네들은 광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열과 전기의 전달 잘해 안 해? 안 하죠?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맞나? 이런 거 잡고 전기 한다고 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열과 전기 전달에 있어서 예외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외워줘야 돼요. 요게 이제 여기로 오면은 그 열과 전기 전달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예외가 늘 존재하는 법이야. 예외로 하나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흑연입니다. 흑연. 샤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 흑연은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비금속 덩어리인데 얘네들은 전기가 어떻다?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난친다고 샤프심은 이거 비금속이니까 전기 안 통해. 이런 다음에 이걸 콘센트를 딱 꽂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 알고 계시면 좋고 얘네들은 표짐성, 뽑힘성보다는 잘 깨지죠. 맞지? 얘네들은 잘 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요 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48쪽. 빠르게 한번 가보자. 자, 48쪽에 이제 중요한 원소들이 이제 종류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기체라는 게 나와요. 맞죠? 할로윈 아닙니다. 할로젠입니다. 자, 적어드릴게. 알칼리 금속은 뭐냐면 일족 원소입니다. 라고 적으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대단히 유명한 함정 문제고 여러분들 분명히 어느 학교에서는 이걸 낼 거예요. 알칼리 금속은 일족 원소이다 라고 하면 이거 맞아 틀려. 왜 틀렸죠? 그렇지. 일족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이제 루비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워딩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뭐를 제외한 일족 원소여야 돼? 그렇지. 수소를 제외한이라는 워딩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에서 빠져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세요. 시험 중간에 딱 손을 들어. 선생님,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선생님 불러. 혹시 선생님 이 워딩을 빼먹으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좀 당황하시겠지. 이거 낚이려고 낸 건데 이걸 눈치챘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 워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아시겠나요?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종류로는 뭐가 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있다. 맞죠? 뭐 하나 더 적으면 루비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괜찮나? 뭐 이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20번 내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겠나요? 자,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이 친구들 특징은 산소와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속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 오래된 금속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막 산소랑 만나서 산화돼가지고 막 녹슬잖아요, 맞지? 막 그래서 막 곰팡이처럼 막 피어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깨끗한 금속은 막 광택이 나고 이렇게 반딱반딱거리잖아, 맞죠? 이게 산소랑 만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녹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나? 그러니까 얘는 쉽게 녹슨다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로 빠르게 녹쓰냐면 칼륨 같은 거 있죠. 공기 중에 그냥 꺼내 놓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려요. 단 0.1초 만에. 산소랑 이 칼륨이 이렇게 쌤은 칼륨을 좀 다뤄봤거든요. 칼륨이 이렇게 있어. 이거를 칼로 이렇게 썰잖아요. 그러면 썰 때 안쪽 딱 보면은 반딱반딱해. 그리고 썸과 동시에 이 반딱반딱한 게 쓱 녹슬어 버려. 바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반응성이 빠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물과도 반응성이 큽니다. 물과도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반응성이 크냐면 물에 넣으면 거의 폭발해요. 폭발. 칼륨 같은 애들, 나트륨 같은 애들 물에 딱 넣잖아. 보글보글보글 하다가 뻥 터져요. 폭발합니다. 그 정도로 반응성이 큽니다. 네. 네.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소, NaCl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결합한 게 소금이에요. 오케이? 이거 조금 있다가 이온 결합 근데 이온 결합 시험 보면 아니죠. 요거 이온 결합할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소금 맞나? 얘랑 얘가 결합하면 소금이에요. 수연이 괜찮나요? 어, 어. 맞아요. 얘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안 그래? 이걸 설명해야 돼. 어떤 차이냐면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나?
이게 이온, 그러니까 그냥 Na 나트륨은 중성원자거든요. 얘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은 상태잖아. 맞죠? 자, Na 플러스는 뭐야? 누가 더 많은 거죠? 그렇지. 플러스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맞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나트륨 중성원자는 양성자 11개. 맞나? 그 주위를 전자가 11개 돌고 있어요. 맞지? 하나, 둘, 세 개 그려놓고 여기 2개, 여기 8개, 여기 몇 개? 하나 있어요. 맞나? 근데 나트륨 플러스 이 이온 상태는 뭐냐면 양성자 개수는 11개 그대로야. 맞죠? 근데 양성자가 하나 더 많으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거 이해되나? 이게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는 양성자 개수가 하나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8개 하면 딱 끝나죠. 맞죠? 이게 딱 10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 이거 두 개가 얘는 나트륨 중성원자고 얘는 나트륨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든 원소는 자기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꽉 채워서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원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트륨은 원래 중성원자는 2개, 8개, 1개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어디서 전자 7개를 구해와서 여기를 가득 채울 선택을 할까? 아니면 얘 하나를 버려서 이 8개를 바깥으로 드러낼 생각을 할까? 1개 버리는 선택을 하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 맞지? 그래서 나트륨은 요 전자 1개를 버림으로써 제일 바깥쪽 껍질을 8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산소랑 반응도 하고 물하고 반응도 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상태입니다. 알겠나? 근데 이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야. 그럼 얘는 지금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합니다. 알겠나? 요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수연이 이해됩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은 쌤, 얘는 전자 1개를 어디다 버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전자 1개가 1로 가요. 자, 염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7번. 맞나? 맞죠? 바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17번. 맞나? 자, 그러면 얘는 중성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17개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2개, 여기 8개, 여기 몇 개 채우면 돼? 7개 채우면 돼요. 맞죠? 자, 얘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을 가득 채워야 되잖아. 맞지? 7개 버릴까? 아니면 어디서 하나 훔쳐올까? 하나 훔쳐와. 누구 거 훔쳐와? 얘 거 훔쳐와. 맞죠? 그러면 얘는 지 거 버림으로써 안정해지고 얘는 이 친구 거 얻음으로써 안정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이 전자 1개를 이렇게 얻으면 여기가 8개 되겠죠. 맞아? 그러면서 염소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각자가 서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안정해지면서. 따라오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하고 있었지? 여기 하고 있었죠. 물하고도 반응성이 큰데, 이 알칼리 금속들, 일족 금속들을 이 친구를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얘들을 물하고 반응시켰을 때 그 액상을 좀 외워주셔야 되거든. 얘네들을 물에 반응을 시키면요, 그 물은 뭐가 되냐면 염기성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염기성 상태가 됩니다.
자, 이 화학식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쌤이 그냥 한번 적어드렸어요. 자,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지금 여기 OH라고 보이나요? 얘가 이게 뭐냐면 염기성 상태로 만드는 원인이에요. 염기성 상태일 때 이 OH라는 이온 때문에 이 염기성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더불어서 뭐를 또 같이 외워주시냐면 이 염기성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 이거 뭐죠? 수소 기체예요. 맞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으면 반응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서 얘는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기체 상태로 빠져나간다라는 표시거든요. 여기 같이 외워줄까? 이 염기성 상태가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화학식은 외울 필요는 없어. 혹시 학교에서 외우라고 시키면 외워야 되고, 요거까지는 이제 화학 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요. 어찌됐든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그리고 물은 그 액상은 무슨 상태? 염기성 상태가 된다.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화학은 문과 과목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알겠나?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 이제 할로젠 기체 마저 설명하고 조금 이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할로젠 기체 마저 좀 해보자. 할로젠 기체는 뭐냐면 얘네들은 17쪽 기체를 의미합니다. 17쪽 기체. 괜찮나? 17쪽 기체를 원소라고 적을까? 원소라고 적어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플로린과 염소 있고 그 밑에 몇 개 좀 더 외워주면 좋은데 얘네는 플로린, 염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브로민 있고요. 브로민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지.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비금속 졸리니 좀만 힘내세요. 알겠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요오드가 있어요. 아이오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오딘 맞나? 이렇게 네 개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들 전부 다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홀로 존재 안 해요. 얘네들은 그 17쪽이기 때문에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몇 개예요? 7개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홀로 존재하기 좀 불안정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늘 존재하냐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친구랑 이렇게 붙어서 존재해.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들끼리 두 개 붙어서 존재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나트륨과 반응 뭐 적혀있는 나트륨과 반응보다는 그 옆에 수소와 반응한다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소와 반응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런 할로젠 기체들이 수소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HF 이게 플로린화수소라고 하고 HCl 염화수소라고 하죠. 맞나? 그 다음에 HBr 브로민화수소 그 다음에 HI 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는 좀 유명한 친구죠. HCl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이거 뭐죠? 물에 녹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염산이 됩니다. 염산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철천치 원수한테 뿌리잖아요. 맞죠? 뿌려보셨나요? 염산 맞나? 예, 강산이야. 맞죠?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질을 띈다? 산성을 띈다. 맞죠? 반대죠. 쟤네랑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17조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와 반응성이 커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들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알아듣겠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죠.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뭐야? 염기성이고 얘네들은 수소와 반응해서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산성이 되는 거야. 이 차이점이 되겠죠. 맞나?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설명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금속들을 그냥 상온에 보관하자니 산소랑 반응성이 커. 맞죠? 그리고 물에 넣어서 보관하자니 물하고 반응성도 커. 그러면 얘네들은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공기 중에 둘 수도 없고 물에 넣어서 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보관해? 우리 실험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렇지. 그 기름에 보관을 해요. 이때 주로 보관하는 기름이 뭐냐면 양초를 녹인 걸 뭐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 이 파라핀이 양초 녹인 걸 파라핀이라고 하거든요. 파라핀에 보관을 해요. 넣어서 보관한다. 되겠나? 응. 파라핀이라는 기름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듣겠니? 여기까지 따라왔나? 응. 자, 요거까지 딱 설명하고 이 파트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1쪽 금속, 알칼리 금속이랑 그 다음에 이 17쪽 기체, 할로젠 기체에서 요게 진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반응성의 순위를 잘 매겨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단순히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쌤이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 봐봐. 이거 뭐죠? 리튬이야. 맞죠? 오케이, 잘하네. 이게 뭐죠? 나트륨, 맞나요? 얘네 둘은 둘 다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 맞나? 알칼리 금속이야. 얘네 둘의 반응성을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 이때 여러분들이 반응성을 비교한다라고 할 때 이 반응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 이 알칼리 금속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맞나요? 이걸 버림으로써 안정해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누가 쉽게 버리는지만 생각하면 돼. 자, 얘 2번 껍질은 이제 1번 껍질, 2번 껍질이 있는데 얘는 원자 핵이랑 가까워 멀어. 가깝죠. 그리고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 핵이랑 가까워 멀어요. 그러면은 원자 핵이 얘네들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맞죠? 야, 나가지 마 이러면서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떼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얘 가까이 있으면 얘가 세게 붙잡고 있는단 말이야. 멀리 있으면 좀 느슨하게 붙잡고 있겠죠. 그럼 얘는 떼기가 쉬워요. 맞나? 쉽게 떼질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답해야 돼.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커? 나트륨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얘가 더 쉽게 떼지니까. 맞죠? 그러면 나트륨보다 누가 더 반응성이 크겠어? 칼륨이 더 반응성이 큰 거고 칼륨보다 루비듐이 반응성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의 크기를 비교할 때 알칼리 금속은 제일 바깥쪽 전자를 누가 쉽게 뗄 수 있느냐로 생각을 하면 돼요.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을 때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성. 알아듣겠니?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할로젠 기체로 오면 한번 해볼까? 이거 뭐죠? 플로린 맞나? 이게 뭐죠? 염소야. 맞죠? 얘네들의 반응성을 비교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안 정해져? 7개를 버려 아니면 1개를 훔쳐와? 1개 훔쳐오잖아. 그러면 누가 더 쉽게 붙는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전자 1개가. 자, 얘는 전자 껍질이 더 안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를 딱 붙었을 때 원자핵이 세게 붙잡을 수 있겠어? 약하게 붙잡겠어? 세게 붙잡으니까 더 잘 붙겠죠. 얘는요. 3번 껍질이 있으니까 얘보다 멀잖아요. 맞지? 그러면 전자를 넣어도 잘 안 붙겠지. 맞죠? 그러면 잘 붙을수록 얘네들은 반응성이 큰 거예요. 맞나? 그럼 누가 더 잘 붙죠? 플로린이 잘 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성이 누가 크냐라고 하면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야. 그러니까 F2, Cl2, Br2, I2가 있을 때 얘네들은 반응성이 이쪽이 큰 겁니다. 이거 알겠나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붙일수록 반응성이 큰 거고 얘는 전자를 쉽게 떼낼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알겠죠? 수현이 이해되나? 유림아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현우 이해되나? 준서 이해돼? 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까지 이제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코앞이니까 이게 또 달라요. 자, 이게 이제 수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그 수소와 할로젠이거든요. 이게 요거 4개야. 맞죠? 얘네 4개의 반응성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면 봐봐. 이 구조를 한번 쌤이 그려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플로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 수소 전자 1개, 얘 전자 1개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얘는 원래 본인 거 1개 포함해서 여기 6개가 더 있고 여기 2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자, 얘네들이 방금 아까 말했듯이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때 산성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수소 여기 HF에 붙어 있는 요 수소가 물에 결합을 하면 물한테 결합을 하면서 이 친구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나? 얘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다 자세히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찌됐든 산성을 띠게 만들려면 H랑 플로린을 떼내야 돼, 붙여야 돼. 지금 얘네 2개 떨어졌어, 붙었어. 떨어졌죠. 떼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 떼내야 잘 산성이 되겠지. 자, 이거 한번 봐봐. 얘는 플로린이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랑 얘 전자랑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하나만 딱 더 그리면은
수소. 그 다음에 자, 이 HCl이에요. 맞나? 얘는 HF고 얘는 HCl인데 이 친구는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랑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봤을 때 수소랑 플로린을 떼내기가 쉬울까? 수소랑 염소를 떼내기가 쉬울까? 수소랑 염소가 떼내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전자 껍질이 작으면 원자 핵과 가깝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안 떼지려고. 이해되겠나? 얘는 3번 껍질이니까 원자 핵으로부터 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쉽게 떼내져요. 이해되나? 이거 괜찮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쉽게 떼내질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생짜배기로 외우셔야 되는데 얘는 반대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여기가 강산이 되고요. 산성이 강하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산이 되는 거죠. 맞나? 이해되겠습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알겠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거든요. 다시 요약해보자면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잘 떼낼수록 반응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 떼내죠?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잘 떼내지는 거야. 맞지?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할로젠 기체는 전자가 잘 붙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전자가 누가 잘 붙어? 얘가 껍질이 작을수록. 맞나? 그러니까 얘가 반응성이 큰 거야. 근데 하필 이 수소와 할로젠은 할로젠화 수소라고 할게요. 할로젠화 수소들은 수소랑 할로젠을 잘 떼낼수록 반응이 큰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껍질이 클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요거 차이점 이해됩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살려서 잘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쌤이 깜빡하고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적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암기야. 이 할로젠 기체들은 이 기체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도 아마 학교에서 외우라고 시킬 거거든. 자, 혹시 외우고 계신 분? 플로린 기체는 무슨 색이죠? 아마 담황색이라고 할 겁니다. 학교에서. 담황색. 담황색. 맞나? 응. 염소 기체는 무슨 색이냐면 황록색입니다. 황록색. 오케이? 황록색. 그 다음에 브로민 기체는 뭐냐면 젓갈색입니다. 욕 아니에요. 젓갈색이 이게 무슨 색깔이죠? 적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 갈색, 약간 진한 빨간색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브로민 여러분들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좀 봤을걸? 제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알아?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거 빨간 약 뭔지 알아요? 이게 뚜껑 열면은 이게 알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 뚜껑 돌려서 딱 열면은 이 뚜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렇게 파리채 같이 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여기다 빨간 약 쫙 묻혀가지고 상처난 부위 이거 발라봤어요? 안 발라봤나? 발라봤어 그러면? 요즘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쌤하고 같은 세대인가요? 쌤 세대 때 많이 썼는데 이게 브로민이에요. 알고 있나요? 요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젓갈색이죠. 맞나? 요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이에요. 플로린은 다망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요렇게 요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약간 오케이, 잠깐만. 느낌 있게 가볼까? 밤황색, 약간 연한 황색이란 뜻이죠. 황록색, 약간 진한 황색이란 뜻이죠. 느낌 있잖아, 맞죠? 젓갈색. 쌤이 분필 이거 개인 사비로 산단 말이죠. 이럴 때 써먹어야지, 맞죠?
보라색. 좋습니다. 끝. 여기 적힌 것만 다 외우면 이 파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외우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